자, 썸워라 즐겼습니까?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반부에 와 있습니다. 중반부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걸 다룹니다. 바로 뭔데? 영어 문장의 일반적인 어순이야. 여러분들이 영어를 쓰지 않는 그날까지 머릿속에 장착해야 될 중요한 도구입니다. 글을 쓰든 아니면 글을 읽든 간에 요 영어 문장의 어순이 머릿속에 장착이 돼 있으면 거기에 입각해서 쭉쭉쭉쭉 읽어 나갈 수 있다. 글도 쭉쭉쭉쭉 써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머리에 장착하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갑니다. 자, 영어 문장이라는 놈은 영어 단어 뭐죠? sentence입니다. sentence. 문장이죠. sentence. sentence가 동사로는 무슨 뜻도 있어요? 그렇죠. 형을 선고하다 뜻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문장은 완벽해야 돼? 뭔가 모자라야 돼? 빨리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완벽해야 되죠. 만약에 뭔가 모자라면 상대방과 소통이 안 됩니다. 엄마, 나는 먹었어요. 아, 뭘 먹었다는 거야? 거기 갔다네, 어저께. 누가 갔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문장은 완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합니다. 자, 요것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영어 문장은 주어로 항상 출발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지금 당장 영어 독해 지문을 하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주어로 출발하는 문장이 몇 개나 되는지. 아마 몇 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주어로 출발한다 항상. 이것은 틀린 말이다 이거죠. 이렇게 말해야 맞는 말입니다. 주어로 출발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주어를 딱 써놓고 주어로 출발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요 앞에 그러면 뭔가 수식어가 나온다는 소리네. 수식어가. 그죠? 요거는 한 단어짜리일 수도 있습니다. 한 단어. 부사죠. 아니면 여러 단어가 묶여서 덩어리로 올 수도 있습니다. 부사적 덩어리. 부사적 덩어리. 그래서 이런 문장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뭐가 뭐뭐 할 때 뭐뭐는 뭐뭐야. 비록 뭐뭐가 뭐뭐이지만 뭐뭐는 뭐뭐야.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는 뭐뭐야. 뭐뭐 한다면 뭐뭐는 뭐뭐야. 이런 식으로. 물론 전명구도 많이 옵니다. 전명구도. 이런 식으로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부사나 부사적 덩어리에 대한 스토리, 이야기는 어디에 가서 할 거다? 13시간의 기적, 바로 챕터 5장에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여기는요, 닥치고 암기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암기했을 때 해석도 술술 될 뿐만 아니라 영어로 글을 쓴다든지 할 때도 술술술 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됐죠? 자, 이제 주어 이야기로 갑니다. 자, 주어로 출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부사적인 놈, 요걸로 출발할 수도 있다. 그죠? 오케이. 주어로 갑니다. 주어 자리에 오는 거 다 불러봐. 주어 자리에 뭐가 오죠? 그죠? 이 책은 뭐뭐입니다. 아, 명사가 와. 그죠? 그는 뭐뭐입니다. he. 그 여자는 뭐뭐입니다. she. 아, 대명사도 와. 그죠? 요거까지만 알아두면 안 되지. 또 뭐가 올 수도 있습니까? 아침마다 영어 공부하는 거, 이것은 참 재밌습니다. 이거 주어 뭐야? 아침마다 영어 공부하는 거 통째로 주어죠. 여러 단어가 묶였어, 안 묶였어? 묶였죠. 덩어리야. 근데 명사 자리에 박혔어. 아, 명사적 덩어리다. 명덩, 명사적 덩어리. 그래서 주어 자리에 오는 거 입에서 술술 나와야 돼. 명사, 대명사, 명사적 덩어리. 이렇게. 자, 주어 자리에 뭐가 온다고요? 에브리바디 시작. 명사, 대명사, 명사적 덩어리. 이 명사적 덩어리는 어디 가서 할 건데? 바로 2장에서 할 겁니다. 2장에서. 됐죠? 그래서 주어니까 마땅히 해석은 뭐뭐 은는 이 가가 되겠지. 뭐뭐 은는 이 가.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주어가 나왔으면 영어 문장에서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올 차례야? 동사가 나올 차례죠. 문장을 보시면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럼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지 않았어. 동사가 이쪽에 있어. 도대체 왜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죠. 바로 수식어가 끼는 바람에. 수식어가 끼는 바람에. 그렇죠? 여기 수식어는 여러 단어가 묶여가지고 덩어리를 형성하면서 끼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덩어리는 왜 끼었냐 이거죠. 왜 끼었다? 바로 여기 명사나 대명사를 거두려고 끼었다 이거죠. 명사나 대명사가 있는데 어떤 쌤, 집인데 어떤지, 어떤 집 이렇게
거두려고 형용사처럼 쓰인 덩어리죠. 형용사적 덩어리. 이렇게. 공식이 몇 가지라겠죠? 형등은 공식이 몇 가지라겠습니까? 그렇죠. 7가지 공식. 아우 똑똑해요. 똑똑해. 그죠? 7공식이야. 7공식. 7공식.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수식어 중에 일바 따라오는 거, 일반적인 어순에서 일바 따라오는 게 바로 부사적 덩어리야. 그래서 부사적 덩어리는 1구역이라고 했습니다. 1구역. 수식어 중에 첫 번째 구역이다. 그 다음에 형용사적 덩어리는 두 번째 오기 때문에 2구역이란 말을 앞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2구역 7공식, 2구역 7공식 자주 나와요. 형등 7공식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요거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요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한 단어짜리 부사가 올 때도 있고요. 부사적 덩어리로 올 때도 있습니다. 부사적 덩어리가 올 때는 자주 콤마가 이렇게 박힌 경우가 많은데요.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선생님, 부사적 덩어리, 형용사 덩어리 다 온대요? 뭐예요?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아, 이거 엄청나게 헷갈리겠는데요?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왜? 7공식, 형용사적 덩어리 7공식 이 녀석을 마스터하게 되면 요게 아닌 나머지가 다 부사적인 놈이죠. 이분법이에요. 이분법. 바르면 되죠. 그죠? 형용사적 덩어리 7공식을 마스터하라. 그러면 영어의 신세계가 보인다겠습니다. 그거 마스터하면 나머지는 다 부사적인 놈이에요. 너무 쉽잖아.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이렇게 박혔다. 형용사적 덩어리. 명사나 대명사인 주어를 거두려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가. 이 동사. 여기서 바로 수능 출제위원들이 노리더라 이거죠. 뿐만 아니라 학교 쌤들도 여기를 노립니다. 이 동사 어떻게 쓸래? 동사 어떻게 쓸래? 이게 동사인 줄 너는 아니? 심지어 이런 자존심 상하는 질문까지 합니다. 너 이거 동사인 줄 아니? 이 문장에서? 똥오지 못 가리잖아 너. 이런 질문까지 하는 출제위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동사인지를 알려면 반드시 뭐가 마스터가 돼야 돼? 형등이 마스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부등이라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동사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동사는 반드시 출제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 동사 이거 s나 es 붙어 있다가 또 어떤 때는 안 붙어 있다가 하면서 이거 맞았니 틀렸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어떤 때는 ing를 붙여놨어요. 맞았니 틀렸니? 그건 뭐예요? 앞에 모양에 대해서도 제대로 아니? 이걸 점검하려고 여기를 계속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흘러가는 거 반드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놔야 돼. 주어 나오고 동사 안 나오고 주어 옆에서 거두는 놈 끼었고 동사가 이쪽에 있다. 그러니까 얘가 동사구나. 그렇다면 주어는 얘인데 주어 동사는 맞춰야 되는데 이런 걸 뭐라고? 수의 일치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한다고? 수의 일치. 그래서 주어가 단수야. 단수. 이 책, 그 신사분, 우리 아버지 이런 식으로. 그죠? 단수야. 그러면 단수 동사 써야 되겠죠. is, was, has, s나 es 붙이기. 이거 어디서 다 했어? 이거 파운데이션에서 다 했죠. 주어가 만약에 복수명사야. 복수주어야. 사람들, 그 책들, 그 집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복수동사를 써야 되겠죠. are, were, have, s나 es 안 붙이기. 이렇게. 됐죠? 오케이. 그래서 주어 동사를 너 맞출 줄 아니? 이게 동사라는 것도 구분할 줄 아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출제 포인트라는 거죠. 각종 시험에서. 자, 그 다음 동사 뒤로 가보겠습니다. 동사 뒤는 누가 결정한다? 동사의 성질이 결정한다 이거죠. 동사는 크게 동작의 대상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떻게 나뉘었죠? 동작의 대상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뉘었습니다. 맞습니까?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자동사가 만드는 문장의 패턴, 이 동사는 자기 뒤쪽을 갖다가 책임을 지는데 자동사가 만드는 패턴이 있고 타동사가 만드는 패턴이 있어요. 동사가 뒤쪽 모양을 책임지는데 자동사일 때와 타동사일 때 어떤 모양으로 뒤에가 등장하느냐 이거죠. 자, 가겠습니다.
자동사일 때 주어 다음에 자동사, 동작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이걸로 문장이 오케이 끝나버린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 뒤로는 아무것도 안 와. 아무것도 안 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자동사로 끝나버리냐? 그건 아닙니다. 이거 알아둬야 돼. 문장의 뼈대가 완성이 되고 뒤쪽이나 또는 주어 앞쪽이나 얼마든지 수식어는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 뒤쪽에 수식어는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주어 더하기 자동사 이것만 가지고 문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 이 박사는 입니다. 이 박사가 뭐라는 거야?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문장이 완벽하도록 보충하는 말이 필요하다 이거죠. 일명 보호가 필요하죠. 보호. 얘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기 때문에 주격 보호라고 하죠. 그랬을 때 비로소 문장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물론 뒤쪽으로는 수식어는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타동사가 만드는 문장의 모양 패턴은 세 가지죠. 타동사는 뭐가 필요한 동사죠? 대상이 필요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읽었어 그 책을. 나는 알고 있어 뭘? 영어가 재밌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동작의 대상이 한 번만 오는 경우가 있죠. 즉 대상, 목적어 이렇게. 그죠? 물론 이 뒤쪽으로 수식어는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동작의 대상이 두 번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뭐에게 뭐뭇을 어찌어찌 해주다. 뭐뭐에게 여기에 뭐뭇을 어찌어찌 해주다. 이때 타동사를 특별히 네임을 이렇게 지었죠. 수여동사라고. 수여동사라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뒤로 수식어는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수식어는 얼마든지 올 수 있죠. 그래서 뭐뭐가 뭐뭐해 뭐뭇에게 뭐뭇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동작의 대상, 목적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여기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 필요하더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께서 만드셨어. 나를 의사로. 그럼 만든 건 부모님이죠. 의사는 내가 의사죠. 목적어랑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의미적으로 주술 관계, 뭐뭐가 뭐뭐하다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거. 그때 비로소 문장이 완벽해지는데 이때 명칭을 뭐라고 한다? 목적어 대 목적 보호라 칭한다 이거죠. 목적어 대 목적 보호. 그죠? 그래서 보호가 등장하는 곳이 두 군데죠. 자동사의 경우 한 번, 타동사의 경우 한 번. 그죠? 목적 보호. 그러고 나서 수식어는 얼마든지 뒤로 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올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꼭 알아둬야 돼. 자동사, 동작의 대상이 필요 없는 자동사가 만드는 패턴 몇 개? 두 개. 그죠? 자동사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타동사, 동작의 대상이 필요한 타동사가 만드는 문장의 패턴 몇 개? 세 가지. 그죠? 타동사 뒤에 목적어만 하나 덜렁 오는 경우가 있고 목적어 두 번, 뭐뭐에게 뭐뭇을 어찌어찌 해주다. 그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를 설명하는 말이 오는 경우가 있다. 그죠? 목적 보호라 한다. 그리고 뼈대가 딱 끝나면 뒤로는 얼마든지 이렇게 수식어가 달라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뼈대를 감싸고 있다. 수식어가 앞쪽으로 올 수도 있고 뒤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됐죠? 이게 바로 문장의 어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바로 이 동사. 동사라고 하는 놈은 주어가 언제 어떻게 그 동작을 했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데 그걸 시제라고 합니다. 시제. 그렇죠? 시제. 몇 개 모양인데요? 12가지 모양이에요. 12가지. 요거는 어디 가서 하냐? 바로 사장에 가서 하더라. 사장에 가서. 사장. 그래서 이 13시간의 기적을 보시면 전체를 갖다가 뼈대만 가지고 쪼물락거리는 거. 그게 챕터 1이고 챕터 2에 가면 이제 명사적 덩어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챕터 3에 가서 형용사적 덩어리에 대한 얘기. 챕터 4에 가서 바로 동사의 시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오케이. 그리고 챕터 5에 가서 부사적 덩어리. 그 얘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13시간의 기적 속에는 문장의 어순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 덩어리 3가지까지 합쳐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등장하기 때문에 13시간의 기적 이 하나만 통달을 하게 되면 실력이 폭발할 수밖에 없더라 이거죠. 거기다가 단어가 뒷받침이 되고 거기다가 독해침은 살짝 얹히면
누구든지 2등급 이상에 도전할 수 있다는 거죠. 수능에서 2등급 이상 나옵니다. 누구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어순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집어넣고 있어라. 자, 그러면요. 이제 요걸 가지고서 드디어 패턴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5-minute break. some water 즐기고 나서 이제 패턴 1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눌러 주세요.